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춤주춤 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공중 언론에서 이게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백악관 10만 서명 운동이 성공을 했어요. 이제 백악관 정부의 미 정부의 발표만 남아 있는 겁니다. 미 발표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옛날 통닭님 반갑습니다. 네, 저 반대합니다. 저 사드 배치 반대합니다. 왜? 왜? 찬성 반대를 떠나서요. 미 국방상에서 나온 자료에서 사드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찬성하면 그것이 안전하다는 증거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 국방성 문서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실제로 사드가 배치된 곳에서 100m 내에 들어가서 내장이 파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샷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럼 믿을게. 제가 잘못된 이야기 한 거야? 그 괜히 전자레인지 돌려두면서 처음에 그랬잖아. 사드 안전하다, 전자파 안전하다 하면서 전자레인지 보여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뉴스에서 전자레인지 돌린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 진짜로 그 100m 안에 들어가서 그거 한번 보여주라고. 그런 걸 보여달라고. 사드가 비효율적이든 그 지역이 위험하다는 거든 저는 그걸 떠나서 그 자체가 안전하냐 이거예요. 그거 안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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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중국 감시, 뭐 러시아 감시 이거 필요 없고 설치되었을 때 그 사드 자체 기계가 안전한 것이냐. 대한민국 어디를 놔둬도 그게 안전한 것이냐. 그 1km 이내, 1km라고 했나? 성주 초등학교 있다면서요. 중립이란 말이 어딨어요? 중립이란 말을. 상황 봐서 보겠다는 말인데. 아, 통당님아. 너는 내 방송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괜히 날 더운데. 아, 통닭도 나는 오늘날 통닭이 좋아. 옛날 통닭 그걸 어떻게 먹어? 유통기약 지나서. 나는 오늘날 통닭이 좋고, 넌 가라, 그냥. 아, 꼭 이렇게 말하면 괜히 또 딴지를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니까 꼭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날도 더워 죽겠는데, 씨. 그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 박 대통령 지금 강복절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또 이제 괜히 또, 아, 정말, 나는 박 대통령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꼭 이런 이야기 하면은, 꼭 들어가서 파리가 꼬여. 아니, 무슨 정부 이야기만 하면 정부가 무슨 음식물 쓰레기니? 왜 같이 파리가 딸려 들어와? 나는, 나는 성주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성주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러면서 김재동 씨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응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응원합시다. 저도 그래요. 대통령으로 선거되신 분이잖아요. 저는 지지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포섭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이에요. 의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인 거지. 지지하는 사람만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하지 새누리당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말하잖아요. 저도 그러길 바래요. 그래서 좀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년수당 문제에 있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야기했을 때 보건복지부로 상의하라 이런 식으로 돌리지 말고 당사자가 나와서 한나라의 수장으로서 한나라의 어른으로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바래요. 그렇게 책임 회피하지 말고.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는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한자가 원수 대빵이다.
대통령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원수지간 생겼어요. 원수지간. 한자 다르게 원수지간 되게 생겼다니까. 그리고 비판을 하려면 좀 알고 비판을 해. 알고 비판을 하자고. 중립? 중립? 908명이 지금 삭발하고 지금 난리 났는데 908명이 삭발을 했다고. 근데 중립? 머리가 돌아가면 사람은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생각하는 동물인 겁니다. 아, 옛날 통닭이라는 그 아이디가 유명해요, 여기서. 옛날 통닭이라는 그 아이디를 쓰면서 이렇게 시사 문제 때마다 이제 태클 걸고 자기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 유명하신 분이구만. 그럼 잘 블랙 걸렸다. 저는 블랙 걸면 다시는 안 풀어드릴 겁니다. 뭐 누구누구는 이제 사면한다 뭐라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블랙 안 걸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계속 이런 분들이 오네. 나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든다. 내 방송에 이제 조금씩 사람들의 귓소문이 들어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원래 무풀이 악플보다 무섭다고. 예전엔 계속 무풀이였거든. 혼자 하는 소리였어요. 응, 응, 다른 방송에서 봤다. 악플보다 무섭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분들 조금씩 올라와. 그럼 내 방송도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잖아.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팅창에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많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저번에 게임 통닭이 욕도 잘하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치과 의사님을 만나 뵈셔야 하는 분이구나. 치과 의사님을 만나 뵈셔야 되는 분이고. 아, 왜 그래? 이분 굉장히 외로운 분이다. 외로운 분이야. 우리는 평상시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나고 뭐 대화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으쌰으쌰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이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 관심 좀 가져줘. 원래 4살이나 5살 애들이 괜히 가다가 땡깡 부리잖아요. 막 목리 부린다고 하죠, 우리. 목리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결국 뭐야? 나 사랑 좀 해줘. 이런 거잖아.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이제 그런 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게 성숙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나 관심 좀 가져줘. 이러는 거잖아. 아유, 또 말 빨라진다.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이긴 한데 아이고 내가 받아주기에는 내가 힘이 없네. 내가 받아주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없네.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방송이 이제 2개월 차에 이제 접어들잖아요. 2개월 차 7월 달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8월 달 이제 방송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에너지를 써야 할 땐 쓰고 말 때는 좀 무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시는 괜히 한 번쯤 이제 좋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다. 908명이요 삭발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나라는 정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 나라는 정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반면에 성주 시민들이 굉장히 운동을 잘하고 있다.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 1318에는 카카오톡이 있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 있었다. 이 카카오톡이 생긴 연유가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지역 문제는 지역인이 해결해야 된다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역 운동이 잘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지역 시민단체 운동이 왜 잘못되어 있냐면 이분들은 이슈가 생기면 다 중앙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주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바른 먹거리 운동에서 아줌마들 40명이 만든 그런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드가 생기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1318이라는 것은 단체 카카오톡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인원선이 1318명에서 1318명이에요. 딴주 거는 사람들 무시하고 함 들어와서 뭘 하는지 지켜보는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음부터는 한번 그래봐야겠다. 그러면서 살살 한번 약 올려볼까? 그래,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그래. 그럼 마지막 다 말한 다음에 꺼져. 고해. 막 이런 거. 고해. 지옥에 나가버려.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1318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역 시민단체 운동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현안이 됐고 문제가 됐을 때 그렇게 뭉칠 수 있게. 그 1318이 참 좋은 게 대기자가 많잖아요. 대기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거기서 그 안에서 꼬장 피워서 나가면 지만 손해인 거야.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꼬장을 못 피워요. 그 안에서. 항상 20일이 넘어가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사람들 지치지. 그리고 이 무더운 더인데 지치는데 항상 그러면 이제 그게 생기는 거야.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열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왜 그러냐.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 밥이나 한잔 먹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분열이 생기거든요. 파가 갈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잖아. 그런 것들이 무시가 되잖아. 나 혼자 뭐 하다가 나가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스스로 자제를 하는 거지. 참 이거는 좋은 것 같아.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정말 이번에 성주시민들 그리고 단체 908명 이것도 또 정복몰이 할라나? 이것도 정복몰이 할라나? 어찌 보면 세월호 운동했던 분들보다 더 과격한 것 같긴 해요. 더 과격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어쩜 버라이어트해. 그렇죠? 아마도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거 그리고 다른 지역민들의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의 호응도 세월호 때보다는 지금 커. 그러니까 여야당 이 여론을 여야당을 막론하고 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사드 배치가 다시 언론으로 언론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봐요. 이렇게 땅땅땅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해보자. 다시 이야기해보자라는 다시 처음 이야기로 오가지 않을까. 요즘 어떤 분이 역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사드 배치에 관한 그 대통령의 발언들을 편집해 놓은 게 유튜브에 올랐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각각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정했던 모습이 어떤 건지. 아, 베스트 BJ 투표한대요. 저 신청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신청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근데 나는 너무 순위권이 밀려나서 투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8월 초에 신청을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여러 명이 난 내 방송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여러분 같이 이제 좋게 이제 대화가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거 반면에 이상한 벌레들이 요새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나는 은근히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잖아요. 저번에 김재동 영상 그 팩트TV 때 있던 영상들 아 투표 좀 해주세요. 시청자들이 투표하는 거다. 김재동 영상 올렸잖아요. 그게 지금 조회수가 900이 넘었어요. 900이 넘었어. 900이 처음이에요. 처음. 나는 일단 10개 넘는 것도 힘든데 조회수가 10개 넘는 것도 힘든데 그거 다음부터 조금 제 유튜브 방송이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거나 어제도 그랬고 어제나 그제도 내가 두 명인가를 블랙을 했어. 블랙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 지금. 어제 아니구나 그제다 그제 두 명 블랙을 하고 어제는 좀 조용했고 어제는 좀 무난하게 무난하게 내 시사 방송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힘들었었는데 아니 한 2,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벌레들이 와서 한 번씩 설쳐.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아 내 방송도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견제가 들어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없잖아. 그래서 이제는 저도 약간 카피를 달리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뉴스를 장중하게 기사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는 미리 읽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썰을 푸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읽고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상한 애들 가끔가다 살충제도 좀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나도. 기사만 읽으니까 너무 힘들어. 핵심만 간단하게 제목만 봐도 우리가 핵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프레임을 어떻게 걸고 있는지를 금방 아니까. 그리고 원래 모토가 여러 개의 뉴스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그날 그날 그냥 소주제식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뉴스들, 예를 들어서 다뤄지지 않는 것들, 이것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하는 청년 문제들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만 읽으면 솔직히 여러분들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워낙 제가 이제 목소리가 높고 빠르다 보니까 뭔 소리 하는지 핵심이 잘 안 잡히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른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줄 정도로 뉴스를 요약해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맞겠다. 다 읽어주는 것보다. 다 읽어주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크지가 않을 것 같아. 그쵸? 다 읽어주는 것.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야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기사 내용 그대로 하면 좀 어려운 말들도 많아요. 보면 어려운 말도 많고. 어. 근데 제가 저도 망고님 그 롤모델로 삼아서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망모님 거 보고 좀 아는 척 하는 것 같은데, 망모님이 했던 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망모님이 했던 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망모님은 그 말을 할 때 항상 증거를 대요. 어디에서 뭐가 있었다 되는데, 본인도 망모님의 말과 똑같이 하려면 그런 근거를 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망모님의 말을 옮겼다. 잘못하면 소송 걸려요. 잘못하면 소송 걸려요. 소송 걸려요. 막 따라하면 안 돼요. 망부님 말은 따라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라는 타겟을 두고 이야기를 하세요. 음. 그러면서 자기가 근거를 계속 모으세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자익 교수죠. 자익 교수가 이제 딸을 이제 성적으로 모욕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불거진 것이 사실인데, 그거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으셨고 그 판결 근거가 법정원에 있고,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공신력적인 힘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그대로 따라서 너 국정원인지 하면서 댓글 부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힘이 있는 거야. 그분은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를 자기가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채팅창에 와서 전혀 다른 방송이죠. 사실상 전혀 다른 방송이잖아요. 전혀 다른 BJ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와서 너 국정원이지, 일배충이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정보가 없잖아. 그런 식의 정보가 없잖아. 신문 몇 조각이 갖고 왔고 이거 정보입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국정원 댓글 부대가 의심스러워요 이런 댓글 나오면, 저는 그런 의심도 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국정원 의심스러워라고 아니죠. 국정원 댓글 부대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국정원 벌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안 읽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심이 되죠.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신문 몇 조각에 이런 것이 밝혀졌다, 야당에서 이러고 있다, 아니죠. 이건 확실하게 대외 공포가 돼야 돼요. 그걸 전달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역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보님 방송을 그대로 해가지고 채팅창에 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망보님도 항상 방송 중에 이런 이야기 하세요.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뒷말을 생각해라라고 이런 식의 뉘앙스를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항상 잘못 듣는 거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니까 자기 말에 맞춰서 그냥 그 말을 했다고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원래 방송에서 하는 말은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조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이 이제 BJ 하거나 이제 대외적으로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캐치를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랬다더라, 제가 그랬어 라고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건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말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전달을 할 때도 그 뉘앙스를 잘 보고 그 맥락의 전후 사정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낱말을 전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제가 왜 기사를 읽겠어요? 제가 왜? 그냥 뉴스에서 이런 꼭지가 있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왜 기사를 읽었겠어요? 이 기사를 썼던 사람한테 본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이걸 읽은 것뿐입니다. 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었던 거죠, 항상. 그래야 제가 역공을 안 당하니까. 그리고 항상 제목도 거기서 따오는 거고. 908명 삭발. 이것도 그렇고 지금 청년시사 이야기하자면 박 대통령 강복절 담화에서도 거기서 뭐 공동체와 뭐 비판만 하는 게 안 좋다 했는데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망치부인님 방송은 조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 돼. 저도 이제 보기 전에 생방송으로 웬만하면 보면 좋겠는데 가끔가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로 저는 잘 보거든요. 유튜브로 보는데 보면서도 항상 호흡을 해요. 호흡을. 릴렉스. 오늘은 또 어떻게 분석할까? 저는 이제 그분의 이제 말하기 방식, 그분이 1시간 정도는 대부분 이렇게 썰을 푸세요. 그냥 오늘 어떻다, 어떤 기분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멘탈이 강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왜 이제 생방송을 보다가 생방송에 안 들어가냐면 그 채팅창 보기가 싫어서. 채팅창 채팅창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고 막, 그러니까 망보님 이제 그걸 무시하고 이제 방송을 하세요. 보시는데, 망치부인님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걸 다 넘길까? 이게 이제 10년 이상의 그 내공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지만, 와, 그렇죠. 아니, 나 그거 꼴보기 싫더라고.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채팅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가 대다수죠. 일부 그러는데, 응. 근데 솔직히 망치 부인님도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잖아요. 한 개인이다 보니까 저는 속으로 이분 스스로 엄청나게 강한 멘탈을 지니신 것도 지니신 거겠지만 엄청나게 수련을 하신 것도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당하면서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 365 치양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아. 음. 업 좀 해줘요. 업 좀 해줘요. 업 좀. 그, 다시 이야기하면 박정희 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자,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공동체가 뭘까요? 공동체. 이건 혼자가 아니죠. 나는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의 주소 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받겠죠. 그렇죠? 평등하겠죠. 우리나라가 무슨 귀족사회도 아니고 왕정사회도 아니고, 그렇지? 왕정사회도 아니고 계급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한 국민으로서 평가받는 게 맞겠죠. 자, 공동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다 같이 함께 이룰 수 있는, 다 같이 소통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공동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 만족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전체주의 사회지 민주주의 사회는 아니에요. 공동체를 깔고 간다. 공동체를 깔고 간다. 이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독재 정권에서 가장 많이 깔고 가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해라. 전체를 생각해라. 저는 이 공동체 발언이 아마 그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분의 생각에 있는 공동체는 한 사람도 다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제식을 하면 왼발 오른발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왼발 오른발 맞춰서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어제 광복절 담화에서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광화문이란다. 광화문에 사서 광화문 하니까 광화문 이야기를 하는데 다 똑같아야 된다?
이거는 이거는 북한이지. 이것이야말로 종북이죠. 북한이 그렇게 가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가잖아요. 온 국민의 병영화. 그게 북한의 정치 체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북한의 온, 온 국민의 병영화. 병영 문화예요. 그쪽은. 그쪽 나라는. 대한민국은 병영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민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사회 각계층의 다양한 의견으로 이루어져 이해 집단들이 모인 것이 민주예요. 민주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그들이 각자 다 개개인이 나서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대의제라에서 표로 의해서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그 의원들에 의해서 법률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견은 쌍그리 무치한 채 나를 믿고 따르라.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화합이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 화합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싶지가 않아요. 찬성하고 싶지도 않고 찬성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왜요? 그 표창원 의원이 말했던 그 배 이야기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연설 때 아주 명연설이었죠. 제가 그 배의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못 외우겠어요. 영어식 읽으면서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잘 그거 못 외워요. 하지만 내용은 기억나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배가 표류가 되고 파산이 됐어요. 부서졌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어떤 섬에, 무인도 같은 섬에 정착하게 된 거야. 하루 이틀 가면서 군안시호를 받았는데, 군안시호를 보내고 누군가 구조해주길 바랬는데 더 이상 구조하는 신호도 오지 않고 사람들은 점점 배가 고파 힘이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그때 선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죽을 순 없다.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 특단의 방법이 뭐냐?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잡아먹자. 한 사람을 잡아먹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 전체가 한번 살아보자. 다만 이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은 모든 조건 없이 평등하게 하자. 평등하게 해서 하자. 그래서 제비뽑기 같은 걸 합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걸리냐? 15살짜리 꼬마애가 걸립니다. 15살짜리 꼬마애가 걸려요. 처음에는 얘는 어리버리해요. 무섭죠. 나를 잡아먹겠다는 건데. 그런데 얘가 곧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 아이를 잡아먹었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은 다 무사히 구조가 됩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그런데 이들이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법정 재판을 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해서 이 아이가 뽑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부 보고가 나와요. 내부 고발이 나와요. 공평하지 않았다. 공평하지 않았다. 그때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운영진 선장을 포함한 운영진들이 미리 짜놓은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선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표창원 표창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이 배 이야기와 똑같지 않느냐. 지금 15살짜리 아이의 운명과 성주의 시민의 운명이 같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연설을 했던 것이 이번에 대박이 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약한 고리를 끊는 거 과연 평등한 것이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대통령의 광복절 담화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했다 이런 겁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최대한 쉽게 이야기했는데 이해되세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원래 마이클 샌더스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윤리나 철학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벤담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전체를 우선해야 된다. 라는 논리에서 그 오류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사례가 이 사례예요. 이 사례예요. 그 사례를 이제 표창원 교수 입장이니까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범죄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범죄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표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해서 박수를 받았던 건데, 조중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조중동에서는 표창원 교수래. 표창원 그 의원이 그 가발 쓰고 춤추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쇼했다. 이런 식으로 걸더라고요. 근데 이런 연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면 있을 거야. 오마이뉴스나 팟짱에서 그걸
좀 몇 분이죠? 한 3분, 5분 정도의 동영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했던 말들의 요지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등을 이야기할 때,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공정해야 됩니다. 이미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에서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한다, 평등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이미 앞뒤가 안 맞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면서 화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동체 담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 한쪽에서는 908명이라는 사람이 삭발 투쟁을 하고 있어요. 908명의 이야기도 못 듣고 있고 4만 5천의 성주 시민의 이야기도 못 듣고 있는데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겠다? 이야기를 하겠다? 코미디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고요. 제일 웃기지도 않는 핵 노잼 코미디입니다. 이해되시죠? 저한테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아까 옛날 통당님께서 물으셨는데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런 핵 노잼 코미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찬성 반대의 논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찬성 반대의 논의는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찬성하냐 반대 거네요. 사드가 안전한가냐는 문제를 갖고 일단 이야기를 하자고요. 니들이 결정했다니까. 그럼 결정했다니까. 그래 보자. 니들이 일단 꾹꾹 하면서 법률로 정해놓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안전한 걸 가지고 와라. 안전한 걸 가지고 와라. 100회 무익하지 않다는 걸 갖고 와봐라. 내 살고 있는 내 아들 딸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내 아들 딸들이 무사히 성장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게 나를 설득해 달라. 이거죠. 그런데 안전하대요. 내가 그 앞에 국방부 장관이 사드 들어오면 그 앞에 레이더 앞에 서 있겠대요.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이런 말을 했죠. 네가 거길 왜 서 있냐? 국방부 장관이 서 있어야 될 곳은 북한군 내려오는 곳에 있어야지. 네가 레이더를 가리면 그게 왜 필요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참외 먹겠다. 참외를 하나씩 사자자. 왜 갑자기 참외 이야기로 나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반성 찬대의 논의로 갖고서 물 흐르기를 하는데 물 흐리지 말고요. 사드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찬성 반대를 따라서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찬성을 하려는 분들은 네. 안전하다는 것만 증명을 해라. 찬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끌려면 안전하다는 거. 북한군의 미사일, 쉽게 말하면 북한군의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그 당위성을 끌고 오기 전에 이 사드가 국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 이미 증명했는데 무슨 증명이 필요하냐 이야기하는데 미 국방성 문서에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보고가 이미 언론 지상에 뿌려졌다. 그러면 그 국방성 문서를 반박할 만한 문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사드 앞에 가서 인증샷이라도 찍어와라. 이겁니다. 지금 사드도 배치 안 했는데 사드 참여라 갖고 또 사드 참여라고 해가지고 매몰된 소리를 하잖아요. 뭔 소리세요? 망치 부인 남편인가? 망치 부인님 지금 모욕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쓰셔도 돼요? 저는 고소를 잘 하지 않지만 망치 부인님은 굉장히 고소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갑자기 들어오셔서 뭔 소리야? 나 지금 진짜 내가 지금 조금씩 바덜키드님아 그리고 365치아님아 내가 조금씩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나 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우리 그냥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요? 아니면 할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다릴까요? 할까요?
계속 얘기해볼까요? 예? 계속 볼까요? 예. 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소통이다. 일단 지켜보자. 예. 어차피 방송 끝날 시간 다 됐다. 벌써 11시 52분이다. 오늘. 아, 오늘 쭉 달린 것 같아. 잠깐 아까 10분 쉬었던 거 빼고. 알아서 알아서 가주시네. 알아서 가주셨어. 알아서 가주시네. 어따. 나는 감사하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나는 망치부인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그렇게 소신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진보든 보수를 떠나서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봐요. 그게 그리고 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이제 정부 프레임으로 묶는 사람들이 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인 언론이나 공개적인 무엇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민주주의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든지네 우리가 무조건 순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순응할 수 있으면 말 잘 듣는 모범생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망치부인님 제 질문 안 받아주셔서 중복 질문했다가 블랙 먹었다. 아마 그분 이제 방송은 망치부인님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앞으로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그냥 정리를 좀 해서 해줄게. 우리 방은 이제 소수니까 이렇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또 모를 수가 있는 걸 모르는 것은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말씀해 주니까 서로 서로 알아가자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굉장히 슬프겠다. 나는 아직까지 블랙 먹어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이렇게. 강제퇴장 여러 번 당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가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로만 보니까. 그리고 손 하면 손만 이렇게 다 들고 몸 많은 사람 손 하면 손만. 일단 아까 그런 분 오시면 네네. 근데 아프리카 TV가 참 그게 좋은 것 같아. 블랙 시스템이 난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재밌을 것 같아. 나 살짝 약 올릴까? 지금 이슬람이 한국에 입국 금지하는 법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세 번 물어봤다가 그 뭐지? 할렐인가 힐렐인가 뭐 있잖아. 그거 뭐 이슬람 식품 뭐 산업이가 해갖고 그거 한동안 논란이 됐던 적 있었잖아요. 이름도 이름도 이상했어. 음. 그러면서 이슬람 출신들 그 민족들이 이제 들어오게 한다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테러 뭐 본거지로 만들 것이냐 테러 방지법 만들어 놓고 그게 말이 되느냐 확실히 걸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뭐 이런 식의 갖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한라 식품이다. 한라 식품 사건. 그렇지. 맞나? 할랄? 하여튼 뭐 할 뭐야. 할 뭔데? 맞죠? 맞죠. 그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방송 또 그거일 수도 있어요. 아마 방송에 있던 그 이야기가 아닌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자꾸 신경 쓰이니까 블랙 걸어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거긴 또 매니저가 또 블랙 걸기도 하잖아요. 방송이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제 방송은 일단은 그런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 하고 찾아본다니까 나는. 찾아본다니까. 제가 모르는 것들이 들어오면 주제랑 좀 그러니까 그분 이제 방송은 좀 길잖아요. 길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좀 끊기고 벗어났다 싶으면은 블랙을 거시기도 하시니까. 그리고 워낙에 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아, 판단이 들기 전에 블랙부터 가니까 판단이 가기 전에 손이 먼저 가잖아. 손이 먼저 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데 들어가면 조용하게 손 하면 손만 한다니까. 손 인정 이것만 아무 이야기 안 해. 인정 손. 이모티콘 3개 하시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이모티콘 3개 하면 예. 말보다
아, 근데 저희 나라라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나라의 국격은 개인이 낮출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맞는 말이고요. 동성애 합법인데 왜 동성 결혼은 불법인가요? 동성애가 합법이라고요? 그렇죠. 연애니까 성적 취향을 존중한다는 거야. 동성애 결혼은 불법인가? 그러니까 이 논리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족 개념을 이제 들면서 이제 보수 단체에서 그 기독교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가족 개념이 뭐냐? 가족 개념. 우리의 가족은 기본적으로 성의 결합이다. 이 성의 결합이란 말은 뭐냐면 이성의 결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성의 결합이다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문화의 문제입니다. 문화의 문제. 문화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의 예를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 한 명의 결혼을 인정해주면 이 한 명의 결혼을 인정해주면 동성애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일처다부제 같은 정근대적인 결혼 규제도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니면 아니면 마찬가지로 일부 아 일처다부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에 물꼬를 터줄 수밖에 없다. 왜 이런 결혼을 인정하면서 저런 결혼을 인정하지 않나?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박되는 거 아니냐? 적합성의 원칙에 위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가족 개념 이야기했죠. 그다음 문화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락이다라고 봅니다. 타락이라고. 이 이야기를 이제 가장 끌고 가는 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그 쉽게 말하면 교회 단체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을 보면 형의 집행과 시행의 법률이라는 법률도 있고요. 성적 취향은 존중해준다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성적 취향을 가지고 평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일단은 잘못됐고요. 법에 대해서 결혼 문제,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 규칙에 위반된다기보다는 가치의 문제인 거지.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법 조문에 명시된 법 조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회가 기반적으로 깔고 있는 그 나라의 어떤 역사, 철학 이런 것들에 맞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결국 법 해석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 해석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 모모님 반가워요. 아유, 벌써 12시가 됐네. 바돌키드님은 도착하셨어요? 바돌키드님?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방송을 조금 신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아직요. 또 1시 반까지 제가 또 그 거기를 가봐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센터 루통에서 또 가야 되고 때문에 6정거장 12시 한 15분까지 할까요? 오늘 12시 15분? 15분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허용해 놓고 피스팅이나 센조이를 안 알려줘서 피스팅 알바 돈 받는 줄 알고 피스팅이 뭔지도 모르고 피스팅 당한 사람 많다던데. 피스팅이 뭐예요? 피스팅 나도 모르겠는데. 피스팅이라는 말은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왜 국가에서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없나? 피스팅이란 말이 뭐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허용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로 동성애를 암묵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라고 한 적은 없어요. 김조광수 씨의 그 결혼 문제도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인정해주는 분위기인 거지. 국가에서 공적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았어요. 국가에서 공적으로 한다는 거. 아, 그게 피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방송을 할 수는 없는 말이네. 방송을 할 수 없는 말이고. 어. 저질 그런 것도 다 알고. 에이. 뭐 좋은 정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굳이 알고 싶진 않아. 알고 싶지 않아. 패스. 패스. 아, 음. 여하튼간에 저는 뭐 개인의 성적 취향은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제가 좀 유보, 중립이 아니라 전 유보를 좀 해야 된다. 사회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요. 아 싫어요. 알려주지 마세요. 좋은 정보 알려주지 마세요. 아 네. 나 방송 종료해버린다. 방송 종료한다. 네, 유일한 저항 수단. 유일한 저항 수단이고. 궁금한 게 많아. 진짜 나도. 아 알고 싶지 않아. 저는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알고 싶지가 않아요.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고. 어, 그런 거는 그걸 물어보신 아 나 깜빡할 뻔했다. 뭐 하나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뭐였지? 아 잊어버렸다. 원래 생각나면 내가 내일 이야기할게요. 아 잊어버렸다. 뭐 하나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그거 방송한다고 하고 잊어버렸네. 잠깐만 우리가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국정교과서 지금 이야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국정교과서 거의 지금 이때쯤이면 집필진도 안 알려졌는데 원래 9월이나 10월 달쯤에 최종 원고가 완료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거의 지금 8월 중순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아무 소리가 없네.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그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좀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갖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알아봐 달라 했는데 내가 뭔 수로 알아봐? 뭔 수로 알아보겠어? 뭔 수로 알아보겠어? 네, 여튼간에요. 어느덧 12시 4분, 12시 4분, 제 15분에 방송 종료할게요.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어, 어, 몇 살이셈? 몇 살? 머리 이쁘넹? 머리 이쁘넹? 알아서 뭐 하려고? 먹을 만큼 먹었어요. 먹을 만큼.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머리 이쁘댕님이 대야방에서 나가셨습니다. 바이! 만년필신 스피식으로 예를 들어서 삼겹살. 삼겹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얼굴에도 많고. 만년필지 스피식으로 애들 수업해 보는데. 아이고. 애들은 뭔가 더 보완을 해야죠. 아휴, 저 요즘 한국사 가르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한국사 가르치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뭐랄까, 그 뭐랄까, 나도 뭐랄까. 내가 모모님한테 인사했나? 모모님, 반가워, 반가워. 방송 거의 종료될 텐데, 지금. 우리가 9시 방송이니까. 그래도 오늘 9시부터 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러면 좀 방송이 재밌어. 어제 같은 경우 너무 사람이 없어서, 혼자 뉴스 읽다가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혼자 뉴스 안 읽으려고 이제. 재미없어. 이제 너무 사람 없으면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제목은 좀 파격적인 게 걸어졌고. 나 오늘 사고 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적어놓고. 제목. 가만히 있는 거. 어제 수영장 갔다 와서 못 봤어요. 아니 놀러 갔다 올 때 놀러 갔다 와. 저는 항상 있으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떠드는 친구. 혼자 잘 떠들잖아요. 오히려 자주 오면 내가 부담스러워. 나를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음. 저는 어디 가면 저 거의 대부분 모텔밖에 이용 못해요. 호텔이나 이런 콘도는 너무 비싸서 안 해. 그래서 지금 몸이 다 익었어. 껍질 벗겨지고.
친구들하고 가면 이제 펜션 정도는 이제 같이 빌려 사는데, 찜질방에서 이제 혼자 있기는 좀 그렇고. 그래, 찜질방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어. 찜질방에 이상한 사람. 저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해화동에 갔다가, 해화동에 가면 대학로 고쳐 있잖아. 대학로 고쳐에서 이제 어떻게 술 먹다가 차가 끊겨갖고 예전에 몇 년 전에 거기 근처에 찜질방 갔다가 어떤 술 먹은 아저씨가 은근히 옆에 딱 누워 갑자기 손이 막 이래. 그래갖고 씨발 하고 나는 알았다니까 진짜. 술이 확 깨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찜질방 나온 다음에 내가 버스 올 때까지 첫 차를 기다렸어 내가 진짜. 무서워서 다시 들어가기. 아니 내가 그렇게 뭐 미소년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래서 찜질방에 그 뒤로 내가 찜질방 다시는 안 가. 찜질방 다시는 안 가고, 그러니까 어딜 나가게 돼서 잠잘 때 있으면 모텔 혼자 있는데 호텔. 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 내가 당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솔직히. 막 그런 얼굴은 아닌데. 그래서 막 미소년 티가 막 그런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난 살다가 내가 그걸 당할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찜질방은 안 가고, 어디 그러니까 타 지역에 이제 여행 가게 됐을 때도 찜질방은 안 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니까 혼자 그냥 하룻밤 날 테니까 찜질방에서 있다 그냥 차차 타고 와버려도 상관없는데. 근데 모텔이 좋아. 모텔 그냥 혼자 문 딱 잠그고 걸어 잠그고. 음, 이태원에서. 이태원은 원래 그런 도로가 많잖아. 그런 동네가 있잖아. 이태원은 좀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가 유명하잖아요. 음. 그 트레이스 머시기 하는 분.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적 분출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를 좀 그래서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어문 여자분인데 목소리가. 근데 저희 아프리카 BJ 중에서도 그 트랜스젠더분 계시지 않나? 그 수술하신 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크 캠방 같이 하는 토크 캠방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무섭긴 하겠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런 이제 고충을 알고 있으니까 비난하거나 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그분들의 이제 사는 세계인 거니까 다르구나 인정해주고, 이런 지구상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거지. 그쵸?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그러니까 컨텐츠적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몰집화간 이제 아프리카 BJ들이 했던 일들이 전체 이제 BJ들을 매도하는 일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자정의 목소리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를 이야기하는 저의 그 포지션과 맞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음, 무서워서 이태원 못 간다. 뭐 그럴 끝까지 있겠어요. 낮에 가면 되지. 밤에 가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낮에 가면 돼. 그거 두세 명씩 같이 다녀야 돼. 혼자서 돌아다니면 좀 위험하긴 해. 혼자서 돌아다니면 대부분 위험해요. 어디 가든지 간에. 남자도 그런데 여자들은 또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성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남자들도 치욕스럽고 그런 일 당하면 그런데 여자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전에 길거리 지나가는 그 여자분 해가지고 이제 뒤에 카메라 붙여가지고 여자들이 얼마나 세계를 무섭게 살고 있는가 됐었는데, 가관이든 마. 가관이야 가관. 그냥 지나가는데 좀 이쁘게 하면 그냥 탁 쳐 건드려 그럼 시급시급하지. 우리들도 시급시급 하는데 남자들도 시급시급 하는데. 그럼 술 한잔 먹고 와서 커피 좀 마시자고 계속 말을 걸어. 얼마나 싫겠어요. 싫은 게 떠나지 않게 일단 무섭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도둑 촬영이라고 하죠. 그 지하철에서 치마 밑으로 이제 카메라 넣어갖고 이렇게 딱 하는 거 있는 거.
그런 거부터 해서 딴주 거는 사람들 그냥 나 그러면 나 중간에 말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말씀 계속하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아까 말씀 계속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엊그제 내가 두 명을 강퇴시켰던 이유가 그거였어.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을 하게끔 놔둔 게 아니라 싸움도 해. 지네들끼리 또 싸움도 해. 평가를 갖고 싸움도 한다. 응. 그래서 채팅창 아주 엉망진짜 개죽사발 만들어 버리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어제는 그래도 사람이 없다가 네. 자 슬슬 저는 그러면 마무리 방송하고 내일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방송 하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BJ가 저지른 걸 가지고 아프리카 전체 BJ를 싸잡아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건 옳지 않다. 전체를 이야기해서 소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더군다나 BJ들 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있고 저는 이것은 발전의 방향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시의회 돈 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신문에서 걸고 있는 프레임상에는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어느 당인지 똑같이 야당에게 걸었던 프레임처럼 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동체 이야기를 하셨지만 8.15 강복절 담화로서 공동체 이야기했지만 그 시각에 908명의 성주 시민들이 삭발을 했다라는 거 이거 의미가 크다라고 보면서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헛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의 목소리가 만나서 이구동성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질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리석은 믿음을 끝으로 소의 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우버천리의 마음으로 내일 방송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도요키더님, 오니삼천님, 네, 오늘도 힘찬 하루 되겠습니다. 모모야님, 모두 감사합니다. 3657님,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합니다.